안녕하세요, MC 자하세입니다. 오늘은 닌자 650 ABS의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 교체 자가 정비 영상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론트 브레이크지만 저는 리어 스탠드가 있어 가지고 리어 스탠드에 바이크를 고정하고 작업을 합니다. 더 안정적이어서 없으신 분은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사실 브레이크 패드는 조금 두려움이 있는 자가 정비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두려움 없는 마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앞에 보이는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이 캘리퍼를 분해해서 여기서 브레이크 패드를 빼내서 교체하는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패드 교체만 하고요. 다음번에 캘리퍼 청소하는 것까지 한번 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BS 선을, 앞에 보시는 얇은 선이 ABS 브레이크 선입니다. 조심해서 풀어주시고요. 이 보드 마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카는 모든 볼트의 토크 값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지 천천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트에 들어가 있는 곳과 볼트 머리선에 마카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은 토크 렌치가 없어도 저 규정 토크 값만큼 조이면 되거든요. 일치하게, 선상을 일치하게 만들면 되는 원리입니다. 칠해 주시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볼트 너트의 이런 결합 체결 부위에 같이 칠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돌려서 저기에 맞춰주기만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정비는 토크 렌치가 있으면 훨씬 좋지만 없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카는 필수로 자가 정비에서는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윗부분에 이제 브레이크 호스까지 다 풀어줍니다. 사실 자가 정비 영상을 리어 스탠드 영상을 찍고 순서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그러면 정비가 너무 밀려가지고 어차피 원하시는 걸 찾아보시면 되겠다 해가지고 편한 대로 계속 영상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브레이크 패드 핀과 마운트 볼트를 풀 라쳇 렛치가 필요한데요. 제가 이 라쳇 렛치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시해 놓은 거는 처음 자가 정비를 할 때 초볼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이 플러스가 조여주는 거고 마이너스가 풀어주는 건데, 이 토크 렌치에도 이렇게 표시, 지금이야 이제 저는 많이 했으니까 아는데 혹시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몰라가지고 조이거나 푸는 걸 몰라가지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볼트 같은 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미리 표시해 놓고 자가 정비를 하면서 항상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제 처음으로 이제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 핀을 빼는데요. 8mm 짜리 복수가 필요하고요. 완전히 빼지 않습니다. 이거는 캘리퍼가 곧 붙어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좀 편해요. 캘리퍼를 분해하고 하면은 고정하는 게 없어서 좀 돌리기가 불편해가지고, 네, 8mm 복수알로 살짝만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쳇 렌치에 교체를 합니다. 다음, 네, 캘리퍼 마운트 볼트는 12mm입니다. 12mm로 풀어주시고요. 이 라쳇 렌치, 그러니까 깔깔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사용하실 때 조심하실 점은 직각으로 이렇게 볼트랑 라쳇 렌치가 일직선으로 항상 잘 고정이 돼야 됩니다. 대각선으로 박히거나 그러면 볼트에 헤드에 나사선 헤드가 마모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 주시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풀렸으면 손으로 돌려서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마운트 볼트를 천천히 돌려 주시면은 무리 없이 잘 빠져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임팩 그 전동 드릴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가 정비 처음에는 손으로 하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팩트 토크값 같은 거 잘못 조절하면은 전동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어서 조심하시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자가 정비할 때는 받아서 나사나 볼트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는, 모아 놓을 수 있는 이런 조그만 수납함이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집에서 요리를 하기 때문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남은 두부 플라스틱 통에다가 떡볶이 옛날 것처럼 비닐을 씌워가지고 저기서 파츠 클리너로 세척도 해주고, 이런 거 분실하지 않게, 자가 정비 시 볼트 너트 이런 거 분실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한 볼트와 너트들은 한 군데 모아놨다가 나중에 세척할 때 용이하게도 사용합니다. 캘리퍼 마운트 볼트를 제거하면은 이제 캘리퍼가 분리가 됩니다. 분리하실 때는 디스크가 손상되지 않게 좀 판이 긁힘이나 상처가 나지 않게 조심히 천천히 빼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캘리퍼가 분리됐고요. 앞에 선이 ABS 선이고 뒤가 브레이크 라인입니다. 자, 이 니신사의 캘리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 패드를 분해하고 뺀 김에 디스크도 네,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안에 분진이랑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을 수 있고요.
원래는 캘리퍼까지 청소하는 동영상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출근을 해야 되는 바람에 이날 네, 캘리퍼 청소는 다음번에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다음번에 캘리퍼 청소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두 발 피스톤이 브레이크 패드를 미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피스톤에도 오염이 되어 있죠. 요것도 좀 닦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살짝 풀어둔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 핀을 마저 이제 돌려서 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렇게 캘리퍼가 분해되고 나면 이거를 라쳇 내치로 돌리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은 패드가 쏙 빠져나옵니다. 잠시 후에 볼트와 핀 나사도 좀 클리닝을 하고요. 패드가 많이 닳았네요. 사실 중고로 갖고 온 건데 그 전에 패드만 교체했지 캘리퍼 관리는 잘 안 한 것 같습니다. 보통 가면은 잘해주는 데서는 이런 캘리퍼 청소도 하고 여기에 그리스도 발라가지고 좀 관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돼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가 정비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스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피스톤이 밀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양쪽에서 잡히면서 제동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핀 클립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빼주시고요. 이것도 클리닝을 세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를 교체하면서 캘리퍼나 볼트 핀을 청소해 주는 거는 브레이크의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부 중에 하나예요. 보시는 것처럼 캘리퍼 안에 있던 피스톤 쪽은 좀 깨끗하잖아요. 패드 쪽에 닿는 앞으로 나와 있는 쪽은 더럽고, 그래서 이거를 깨끗이 닦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피스톤을 빼는 방법은 브레이크 레버를 잡으시면 돼요. 몇 번 잡으시면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다 보면 한쪽씩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많이 나온 쪽을 잡아주시고 손으로 잡아주시고 패드를 눌러주시면 안 나온 쪽이 또 조금씩 나와서 밸런스가 맞아서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빼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빼시면은 피스톤 그냥 나와가지고 거기서 브레이크 액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히 하시고, 꺼내시면은 요렇게 파츠 클리너로 묻히셔서, 뭐 이거를 새솔로 닦으시는 분들인데 제가 찾아보고 외국 동영상도 봤는데 피스톤을 새솔로 닦으시면 안 됩니다. 칫솔처럼 뭐 부드러운 건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걸 새솔로 닦으시면 피스톤에 기스가 나면 안 돼요. 이 캘리퍼 안에 이 피스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쓰던 이런 걸로 이렇게 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더럽게 묻어 나오거든요. 이것만 잘해도 잘 닦일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부분은 양쪽에 잡고 살짝 넣어주셔서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구석구석 청소해 주시고요. 직접적으로 이런 앞에가 뾰족한 드라이버나 공구를 닿지 않게 밀어 넣어서, 우리가 예전에 뭐 꼭 바이크 정비만 아니라 이런 걸 쓸 때 많이 해본 그런 스킬이잖아요. 기스 안 나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쓱쓱쓱 위아래로 잡아당기면서 닦으면은 굉장히 깨끗하게,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닦을 수 있어요. 자, 깨끗하죠? 네, 요렇게 닦아 주십니다. 이제 닦은 피스톤에 윤활을 위해 브레이크 액을 좀 발라줄 건데요. 보통 여기에 그리스를 발라놓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가 봤던 어떤 유튜브님의 말대로 그냥 브레이크 액을 발라도 된다 그래서 브레이크 액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 브레이크 캘리퍼 안에도 브레이크 액의 호수를 따라서 유압으로 해서 액이 같은 성질의 물질이 돌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그리스를 바르지 않아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외국 동영상에서도 브레이크 액을 많이 발라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구석구석 피스톤에 브레이크 액을 도포합니다. 네, 사용하는 브레이크 액은 GM 쉐보레 DOT4 브레이크 액 0.5리터. 온라인 상에서 한 6,000원, 5,000원 후반에서 6,000원 사이에 하는 오일이고요. 이거 0.5리터만 해도 다 하고도 남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브레이크 액도 한번 교체할 때가 돼가지고 2만 킬로가 됐기 때문에 한번 체크하면서 그것도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포가 하고 브레이크 액을 소분해서 썼던 위에 뚜껑도 깨끗이 닦아줍니다. 브레이크 액은 오픈하고 나면은 6개월 정도가 이제 보통 보관 기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이물질이, 왜냐면 브레이크 액을 교체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깨끗이 닦아서 잘 보관했다가 조만간 바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리터짜리 사면은 이거 오픈하고 나면은 1년 이상 못 가는데 너무 낭비인 것 같아서 대용량은 안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드를 교체하고 이제
패드를 집어넣기 전에 피스톤을 안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이 피스톤이 어느 정도까지는 손으로 눌리지만 더 밀어 넣어줘야지 양쪽에 피스톤이 두 개가 들어가니까 패드가 두 개가 들어가니까 이게 더 밀어줘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나오고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다 쓴 이 패드를 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를 그대로 다시 한번 결합해 봅니다. 그래서 손으로 또 누르는 데까지 누르고, 원래는 이 브레이크 피스톤, 이 캘리퍼 피스톤 눌러주는 장비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거 안 사도, 구입 안 해도, 자가 정비하면은 은근히 공구나 이런 거 사야 될 거 되게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굳이 뭐 그거 없어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패드를 결착해서 이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로 지렛대의 원리로 해서 눌러줍니다. 동시에 같이 들어가게. 왜냐면 이 공간이 있어야 디스크가 여기에 잡혀가지고 제동이 되는 거라서, 피스톤이 나와 있으면 저 공간이 없어서 디스크에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피스톤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동시에 같이 들어갑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두 개의 패드로 해서 지렛대의 원리로 누르면 여성분들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충분히 거리를 확보하고 나면은, 예, 보이시죠? 네, 이제 이 정도면 디스크에 충분히 물릴 수 있습니다. 이제 패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패드고요. 이제 이 CRC 브레이크 캘리퍼 그리스를 여기에 발라주는데, 절대 주의하실 점은, 패드 거친 면에 바르시는 분은 뭐 당연히 없으실 거겠지만, 그래도 이 고온이 발생하고 충격이 오는 캘리퍼에서 그 부분에 그리스를 도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는 너무 많이 도포하는 것도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그게 떡져서 또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조금씩 브레이크 패드 뒷면에, 이 부분이 이제 피스톤이 때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를 살짝 도포해 줍니다. 자가정비는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뭔가 내가 손으로 직접 하니까 재밌고, 사실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는 게 좀 두려운 거는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해서 브레이크가 안 들면 어쩌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언제나 자가정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담대한 마음, 그리고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강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가정비를 하시기 전에 제 동영상 포함해서 많은 분들 걸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이트에서 매뉴얼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그냥 오너스 매뉴얼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바이크를 운행이나 운영하는 법만 나와 있는 거 말고요. 네, 패드에 캘리퍼 쪽에 닿는 부분은 좀 칠을 해줍니다. 그 워크숍 매뉴얼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 같은 게 손에 묻었을 때 조심하셔야 될 게, 항상 지워주셔야 돼요. 작업하다 보면 묻거든요. 이렇게 닦아주세요. 이 그리스나 오일이 디스크에 묻게 되면은 안 좋은 현상고 좋지 않기 때문에, 요 파나텍스 그리스는 나중에 캘리퍼 청소하고, 고무 부트라고 있습니다. 저기 가이드 핀이 있는데 그쪽 청소하고 도포해 줘야 되는 거라서 그때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리한 요 볼트와 클립을 깨끗이 청소해 줍니다. 저 안에다 놓고 막 뿌려서 녹여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마크하신 표시가 다 지워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파츠 클리너를 해주면은 벌써 오염물질이 다 빠져나가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세차하는 것만큼 깨끗이 닦아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깨끗해졌죠? 네, 클립은 그대로 두시고, 다음은 볼트랑 핀입니다. 요것도 클리너로 도포 후 깨끗이 닦아줍니다. 이게 만약에 오염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나사선 외부 위에 부분에 오염이 돼 있는 데는 고착이 잘못하면 될 수 있어서, 거기는 얇은, 아주 미리수가 얇은 사포로도 갈아주는데, 이 핀은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기 때문에 깨끗이 청소만 해줍니다. 자, 다음은 클립을 결합합니다. 클립은 혹시나 해서 위아래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그냥 껴보면은 맞는, 이거 네고랑 똑같아요. 이렇게 끼면 안 들어갑니다. 예,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클립은 맞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홈에 맞는 방향에 껴주시면 탁 하고 걸립니다. 벌써 세척한 부분은 피스톤도 그렇고 클립도 그렇고 깨끗하네요. 위에도 클립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 위에 클립에 패드의 윗부분을, 이 부분을 이제 결합하시는 건데, 저기 안쪽으로 넣어야지, 안 그러면은 패드 핀을 낄 수 없기 때문에 안에 확실히 결착이 되는 걸 확인해 주세요. 네. 이렇게 보시고 어느 쪽이 맞아야 될지.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 반대쪽이겠죠. 위에 결착 부분 있고, 네, 이쪽으로 안으로 끼시고 안에 위쪽에 클립을 맞추시면 됩니다. 클립이 빛이 나네요. 자, 반대쪽. 네, 보시는 것처럼 위쪽 클립에 아까 돌출된 부분이 딱 닿는 거죠. 이게 위에까지 안 들어가면은 이 아래 브레이크 패드 핀을 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살 해서 잘 껴주시고, 무리하게 막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패드 쪽에 마모가 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해주시고, 그리스도 묻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섬세하게 조립해 주시면 요만큼의 공간이 있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아까 세척한 패드 핀으로 두 개의 브레이크 패드를 살짝 고정해 줍니다. 집어 넣으시고, 네, 살짝 돌려서 고정하시고요. 너무 끝까지 조이지 마시고요. 캘리퍼를 결합 후에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그대로 디스크에 갖다가 끼면은 아까 마운트 볼트 체결하는 부위에 자동적으로 결착이 됩니다. 이게 레고 부품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전혀 틀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데 낄 이유도 없고 껴지지도 않습니다. 자, 이제 마운트 볼트를 체결합니다. 마운트 볼트를 홀에 살짝 낀 다음에 완벽하게 캘리퍼가 홀에 양쪽이 맞아지면 고정을 합니다. 네. 항상 자가 정비할 때 잘 모르시겠으면은 분해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거나 동영상을 찍어 두고 그 다음에 분해하고, 또 내가 모르는 부분이다 그러면 동영상이나 사진을 미리 찍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볼트를 결착하면은 아까 우리가 마킹한 대로 돌아오지가 않죠. 그래서 손으로 돌려줍니다. 살살 손으로 돌려주다 보면은 볼트가 조여지면서 이전 마킹한 부분까지 거의 오시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고정하고요. 네, 거의 오셨는데 조금 모자르죠? 저쪽에 체결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마저 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토크 렌치가 있으면 여기에 토크 값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조금 이 영상 뒷부분에서 보여주시고, 아까는 풀었으니까 다시 조이는 걸로 껴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만 돌아가도 다 와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 마킹을 안 하고 하면은 오버 토크가 나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고착돼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토크 값을 지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딱 일직선이 되죠. 보시는 것처럼 여기 하얀 점은 제가 예전에 세차하고 폼 건 그걸 깨끗이 안 닦으면 이렇게 남는 점이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것까지 맞잖아요. 그래서 요 밑에 것도 이제 돌려줍니다. 브레이크 패드 핀도 마저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안 풀리는 것도 중요한데 풀려야 되는 게 교체품을 할 때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토크 값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너무 오버 토크 나서 그게 고착되면 안 풀리면 이제 큰일 나기 때문에 토크 값을 지켜주시고 살짝 손으로 돌리고, 핀이 작으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더 약하게 힘을 받겠죠.
자, 이제 다 돌리셨으면 확인 사살합니다. 네, 토크렌치를 사용하죠. 토크렌치는 4분의 1, 8분의 3, 2분의 1 이렇게 헤드가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토크렌치는 제가 자가정비 영상에 따로 또 한 편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브레이크 패드핀 토크 값을 맞춰줍니다. 토크 값은 17Nm입니다. 17Nm. 요거는 어떻게 아는지는 제가 이 영상 조금 더 보시면 요 뒤편에 바로 말을 해드릴게요. 네, 토크렌치를 하다 보면은 탁 걸리는 규정 토크가 됐을 때 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17Nm로 완벽하게 조여진 토크입니다. 보면은 선상이 다 위치했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워크십 매뉴얼에 보면은 규정 토크 값, 마운트 볼트는 25네요. 패드핀은 17, 네, Nm로 맞춰주시고, 보시면은 그 규정 토크 값을 지켰을 때 이 마크가 완벽하게 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브레이크를 패드를 교체하고 나면은 유압도 빠지고 에어가 조금 차기 때문에,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훅 하고 들어갈 거예요. 레버가. 그럼 몇 번 당겨 주시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토크렌치를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고 마킹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토크렌치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역시나 오버토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편도 똑같은 방식으로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 교체가 끝났습니다. 네, 굉장히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패드 캘리퍼가 좀 틀리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항상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정리를 완벽하게, 네, 아까 일하시는 아주머님한테도 인사를 잘하는 게, 네, 이렇게 정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처리하고 가야 다음에도 항상 이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깨끗이 쓸 수 있으니까 뒷정리를 깔끔히 합니다. 닌자 650 같은 경우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 교체는 정말 쉬운 거라서 그냥 엔진오일 교체처럼 쉽습니다. 가장 중요한, 항상 자가 정비 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운전 같은 걸 해보시는 게 중요하죠. 이대로 그냥 오늘 타고 나갔다 브레이크 안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살살 조심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니다. 네, 얼마 전에 세차해서 깨끗하네요. 네, 움직여 보면서, 네, 브레이크 정상적으로 잘 작동합니다. 이제 엔진 스타트 온. 아크라 풀백이 헬리콥터 소리가 나죠. 하고 살짝 주차장을 몇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닌자 650의 브레이크 패드, 프론트 브레이크 패드 교체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가정비 여러분도 하시면서 즐거움을 찾기 바라시고요. 너무 쉬워가지고,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도 할 수 있는 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많이 도전하셔서 즐거운 자가정비 라이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